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토드 로즈, 오기 오가스의 다크호스를 보고 있습니다. 다크호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에서 충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충족감이 느껴지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지요. 그런데 충족감이 느껴지는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묻고 이런저런 일들을 시도해 봐야 해요. 한마디로 시행착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족감이 느껴지는 일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장기적이고 큰 목표를 설정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조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적어도 이런 질문은 들어봤을 거예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렇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최종 결과를 저자들은 목적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야 안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정한 목적지는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0년 후에 내가 뭐가 되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자들은 다른 조언을 합니다. 먼 미래의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눈앞의 구체적인 목표를 바라보라고요. 충족감을 느끼면서 눈앞의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실력은, 우수성은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크호스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지요. 이렇게 눈앞의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라는 조언을 저자들은 이런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라.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성공법과 다크호스형 성공법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목표 설정에서 나타난다. 표준적인 공식에서는 목적지를 의식하도록 강요한다. 그에 반해 다크호스 사고방식의 마지막 원칙에서는 목적지를 무시하라고 권한다. 목적지는 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충족감의 관점에서 따지자면 재앙이다. 인간의 개개인성은 무제한적일 만큼 다양하다. 미시적 동기의 개개인성, 선택의 개개인성, 장점의 개개인성, 이 모두를 한데 아우르면 무한대로 다양한 우수성을 이끌어줄 꾸불꾸불한 경로가 무한대로 열린다. 예를 들어보자.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뭘까? 수많은 학자들이 소설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꼽는 재능은 흥미로운 등장인물, 흥미로운 대사, 흥미로운 줄거리, 그리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역량 같은 것들이다. 방사선 의사나 토목 기사들을 표준화하는 식으로 소설가들을 표준화할 수 있다면 소설가 지망자는 누구나 저 재능들 모두에서 우수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야 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뛰어난 소설가들 중 상당수는 틀림없이 재능 미달로 분류가 될 것이다. 소설가 엘모어 레너들은 대사나 극적 장면을 엮어나가는 면에서는 수준급이지만 그가 쓴 소설들의 줄거리 구성은 다소 두서없고 평범한 편이다. 스티븐 킹은 줄거리 구성의 대가지만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생기가 없고 매력이 부족하다. 톨스토이는 두말할 나위 없는 문호이지만 가끔씩 교수처럼 설명을 질질 끌다가 어이없이 이야기를 끝맺기도 했다. 다크호스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 한 가지를 꼽자면 개개인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들이 몸담은 모든 분야에서 다크호스들이 자신의 개개인성에 기반한 재능을 펼치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같은 질문에 시달리는 기분이 어떤지 잘 알 것이다. 대다수 청소년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기자가 되고 싶어요 같은 대답을 한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꺼낸 대답이지만 가족이나 교사들로부터 목적지를 알아야 해 라고 끊임없이 강요받다 보면 어느새 그 임시적인 구상이 결연한 계획으로 바뀌기 예사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직업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매진하면 대체로 실패로 끝나고 만다. 한참 먼 미래에 놓인 직업의 기회를 추구할 경우에는
뻔히 예측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그 기회에 마침내 이르렀을 시점에는 이미 자신이 깨달은 미시적 동기들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기회 자체가 변해버렸을 수도 있다.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할 무렵에는 세상도 변해 있을 것이 뻔하다. 처음 그 일직선의 경로에 들어섰던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마련이다. 실제로 10년 전만 해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나 스마트카 엔지니어,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3D 프린터 사업가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또 10년 후에는 어떤 멋진 기회들이 생겨날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다크호스들은 목적지는 무시해도 목표를 무시하진 않는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는 목적지와 목표가 명확히 다른 개념이다. 목표는 당장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할 만한 여러 가지 전략을 바로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다. 출판사 마감일 전에 글을 탈고하기, 다음 해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 다음번 축구 시합에서 이기기 등은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는 모두가 타당한 목표다. 하지만 당신이 고등학생인데 하버드 법대 입학이 목적지라고 쳐보자.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불확실한 상황과 중간에 발생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목적지 자체도 전적으로 표준화 공식에서 정해놓은 거다. 이런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목표들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철학책 한 권 읽기, 다음번 토론 대회에서 이기기, 현지에 있는 로펌에서 인턴 해보기 같은 목표를 세우는 거다. 물론 목적지를 지향하더라도 장차 하버드에 입학할 가능성은 분명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목표들을 수행하면서 얻는 경험을 통해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의 진정한 개개인성에 더 잘 맞는 새로운 차원의 선택들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충족감을 잠재력을 한껏 끌어냄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이나 행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쁘지 않은 정의지만 아쉽게도 어떻게 잠재력을 끌어낼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다. 만족감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잠재력을 한껏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가장 관심 있는 일을 더 잘하면 된다. 이것이 개인화된 성공에 대한 다크호스식 처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가장 관심 있는 일을 더 잘하면 된다. 이 원칙을 적용시키면 충족감과 우수성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더 이상 운명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운명의 주인이 되는 거다. 가장 관심 있는 일을 더 잘하기에 전념하면 당신은 헤맬 이유가 없어진다. 진정한 자아가 비춰주는 밝은 횃불을 지침 삼아 산을 오르며 길을 개척해 나가면 된다. 쭉 뻗은 길이 아니라 꾸불꾸불 굽은 경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목적이 없는 막연한 길이 아니다. 단지 그 길이 곧게 뻗어 있지 않을 뿐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토드로즈, 오기오가스, 다크호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그리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